버티컬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버티컬 SNS, 버티컬 마켓이라고 하는 거, 버티컬 커머스,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보일 수 있는 이런 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끈적끈적하게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끈적한 관계는 한 20, 30명으로 끝내야죠. 20, 30명도 많은 것 같아요. 네. 10명 정도가.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최근에 SNS의 변화가 불고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변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른바 버티컬이라고 해서 버티컬이라는 트렌드가 더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티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티타임을 아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네, 김진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아주 잘 보냈고요. 네. 길이 막혀서 굉장히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살이 막 쪄갈 것 같더라고요. 네. 2kg가 좀. 네. 자, 이 버티컬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게 좀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또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현상이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감을 잡기 좀 힘들긴 하던데 버티컬 플랫폼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버티컬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버티컬은 원래 네. 그 사전적인 용어로 뭐 수직적인, 그리고 홀라이전틀, 수평적인 그렇죠. 것에 세로, 예, 반대죠. IT 업계에서의 버티컬은 기업 쪽과 이제 그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쪽에서 약간 다른 의미로 좀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의 버티컬 또는 버티컬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네. 헬스케어나 또 교육이라던가 광고라던가 그런 업종별로 특화된 어떤 그 산업의 시장, 산업의 영역을 뭐 버티컬 마켓이라고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버티컬 SNS를 중심으로 이제 버티컬이라는 용어가 한 2, 3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용어로 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핀트레스트와 같은 어떤 새로운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소셜 플랫폼들이 곽강을 받으면서 버티컬 SNS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회자가 되었고 최근에 이제 한국도 이런 버티컬 SNS 유의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조금씩 곽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은 좀 알겠는데 이 용어에 대한 고정적인 어떤 그 의미, 뭐 수직적인 이런 의미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매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뭐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직 계열화, 네. 수직 계열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버티컬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좀 틀립니다. 이 플랫폼에서의 버티컬 또는 버티컬 SNS로 촉발된 버티컬은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트래픽이 단단하게 이제 모이고 그 단단하게 모인 트래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죠. 새로운 현상. 플랫폼 업계의 새로운 현상. 그것이 이제 SNS에서 처음으로 촉발된 거고. 그래서 이제 버티컬 SNS라고 하는 거죠. 그 버티컬 SNS의 원래 이제 사실 정의는 특정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기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사실 버티컬 SNS로 저희가 부릅니다. 이 등장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이 플랫폼 기반의 이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과 아마존과 같은 거대 이제 이 IT 기술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가 소위 빅자이언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빅자이언트. 예, 이런 빅자이언트 업체죠. 굉장히 거대한 이제 거대 사업자가 이제 나타난 반면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났냐면 그 거대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세상에 이제 서드 파티로 참여했던 하나의 개발 업체로 참여했던 업체들이 인기를 이제 끌기 시작하면서 이 업체들 스스로가 하나의 새로운 조그만 플랫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 안에 또 플랫폼이 생겨나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진가와 같은 그런 이제 소셜 게임 업체와 라던가 네. 또는 이 핀트레스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진과 이미지만을 가지고 소셜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이런 서비스의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대한 빅자이언트 사업자들이 평정을 했던 플랫폼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특정한 영역에서 가입자를 모집하고 그 가입자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플랫폼화 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이제 이 버티컬의 등장 배경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빅자이언트 플랫폼이다라고 부르는 이게 뭐 롯데자이언트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은 제가 그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빅자이언트 네. 플랫폼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아마존 네. 이런 정도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버티컬 플랫폼과의 차이점. 빅자이언트 플랫폼 또는 뭐 빅 플랫폼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그 특정한 영역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자사의 플랫폼의 파워, 바게닝 파워라고 하죠. 교섭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빅자이언트 플랫폼은 트래픽의 그 트래픽의 거대한 퀀터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면서 트래픽을 이제 끌어들이는 네. 힘이거든요. 근데 버티컬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 플랫폼들에 비해서 트래픽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왜? 특정한 영역에 포커스해서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고. 대신에 트래픽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특정한 관심사 또는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모여진 트래픽의 힘은 트래픽의 퀀터티는 많지 않지만 트래픽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서 그게 추후에 쌓이게 되면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홍보의 수단으로 좀 더 유용하게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빅자이언트가 온갖 거에 다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 온갖 만물 잡상이라고 한다면 백화점. 그러면 이 버티컬은 특정 영역에서만 한번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잘해보겠다 뭐 이런 거라고 그런 봐야 거죠. 되겠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 빅자이언트 플랫폼이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백화점에서는 모든 걸 다 팔죠.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그 천원샵 다이소 같은 네. 딱 1,000원짜리 제품만 한정적으로 특화해서 팔잖아요. 그게 이제 버티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백화점보다 고객이 유입의 어떤 양이라던가 속도는 확실히 낮을 차이가 수 있죠. 있죠. 낮죠. 낮을 수 있죠. 네. 하지만 1,000원이라고 하는 그 매력에 상당한 사람들이 또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정한 집단의 고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버티컬의 힘은 그런 특정한 집단의 고객의 힘을 통해서 발휘가 되고 그것이 트래픽의 퀄리티로 이제 연결이 돼서 수익 모델화되는 그렇군요. 그러한 모델적 성격을 갖고 네. 있습니다. 백화점과 이소를 비교를 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군요. 네. 자, 뭐니 해도 일단은 이제 그 SNS라는 모델에서 버티컬이 이제 핫 트렌드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이 버티컬 SNS 뭐 어떤 게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버티컬 SNS가 사실 미국에서 이제 회자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인스타그램이랑 핀터레스트가 나오면서 이제 버티컬 SNS가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아시겠지만 사진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 사이트죠. 그렇죠.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찍은 사진, 공유하고자 하는 사진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지 기능도 있고 그것을 내 친구랑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지나 사진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사진과 이미지 기반의 새로운 소셜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정한 관심사의 대상이 주로 사진이나 이미지로 표출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사진들의 어떤 그룹, 그 어떤 특정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내가 모은 사진과 이미지들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라던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가 구구절절히 글을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쌓아놓은 사진을 통해서 또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새롭게 이제 소셜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버티컬 SNS다라고 하는 용어가 미국에서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SNS라고 했을 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걸 가장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 뭐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어떤 그 네트워크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공개된 SNS에 실증이 났다는 건가요? 일면 실증이 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가 일반인들도 쉽게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게 사실은 140자의 단문으로 구성된 트위터와 그다음에 타임라인 기반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최근의 추세는. 페이스북, 트위터 안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어렵다고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 근데 핀트레스트나 이제 인스타그램은 너무나 쓰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99%의 컨텐츠의 이 방관자, 그러니까 보기만 했던 분들이 이제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 나서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 중심의 SNS. 그래서 이제 이런 버티컬 SNS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그 컨텐츠를 그냥 구경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생성자로서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트래픽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제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제가 뭔가를 쓰고 싶거나 뭔가 이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나는 그냥 나의 일상을 하나 올렸는데 뭐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모델들이 이제 나오던데 나오는 그게 거죠. 패스라고 하는 패스라고 하는 게 프라이빗. 대표적이고요. 그게 이제 버티컬 SNS에서 더 이제 진화해서 최근에는 프라이빗 SNS 이런 또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SNS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퍼블릭 SNS. 네. 특정한 관심사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해서 그 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뭐 비밀 그룹도 만들 수 있습니다. 페북에서. 하지만 여전히 문자로 뭔가 내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떤 대목이긴 고민해야 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텍스트 중심의 SNS에는 참여하기를 이제 꺼리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버티컬 SNS가 나오면서 컨텐츠를 되게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는데 최근에는 거기에서 좀 더 진화해서 버티컬 SNS보다 어떻게 보면 더 버티컬스러운 프라이빗 SNS.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초대에 응하거나 초대를 한 사람들끼리만 아주 폐쇄적으로 SNS가 형성되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이제 패스라고 하는. 패스. 예, 패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나온 거죠. 이것은 이제 서비스의 유형이나 형태는 뭐 동일합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형태랑 동일한데 그것이 퍼블릭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내가 지정한 사람들끼리만 SNS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것이죠. 이 국내에도 말이죠. 마치 미국의 패스를 벤치마킹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음에서는 캠프. 네이버에서는 밴드 이런 게 나오던데 네,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에는 제가 절대 부담스러워서 못 올리는 사진들이 있어요. 저 제 개인적으로 뭐 주말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거기에는 그냥 찍고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면 그건 뭐 나의 지인들과 그냥 가볍게 뭐 이야기 나누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보여집니다. 패스 같은 경우는 원래 2010년 말 나올 때 50명으로 딱 제한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친하지 않으면 공유하기 힘든 내용들을 지정된 범위 내의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럼 왜 이런 서비스가 나타났을까?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기존에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핀트레스트,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제 SNS류 서비스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또 이런 패스 같은 서비스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 그건 점점 더 아까 이제 그 차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내가 찍은 사진, 동영상은 이 퍼블릭 SNS를 통해서 공개하기가 좀 꺼리지직한 부분들이 분명히 내 안에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 취침을 언제 하는지,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뭔지, 나의 생각은 어떤지를 공유하고 싶은 어떤 니즈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게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되게 나와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끼리만 공유하고 싶은 그러한 반대의 니즈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니즈를 찍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게 패스였고 이 패스가 그래서 4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도 받으면서 상당히 미국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커플을 위한 또 뭐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커플 SNS라고 해서 네. 페어라고 하는 또 서비스가 또 등장을 하고 피곤할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관계 기반이 결국은 그게 느슨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느슨한 관계도 있고 타이트한 관계도 있잖아요. 타이트한 관계에서만 또 즐기고 싶은 니즈가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사람들은 조금 더 내가 거기에서 얘기할 것과 이쪽에서 얘기할 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할 거는 이제 얘기하고 내 친구들이랑 얘기할 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으로 그렇군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뭐 공개되어 있는 어떤 이런 네트워크에서 뭔가 나의 관심사가 나랑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 또는 뭐 내 대학 친구들, 내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모이는 형태로 또 SNS가 진화한다라는 건데 더 세부적으로는 뭐 좀 전에 말했던 뭐 커플 간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뭐 이웃끼리 나누는 SNS 네, 뭐 이런 것도 많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관계의 질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트래픽도 이제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간다. 관계도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간다는 거죠.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관계의 양을 늘려놨어요. 네. 그리고 참여의 빈도를 높여놨죠. 네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많이 끌어들인 게 사실인데 여전히 거기에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관계 기반을 다 갖고 있죠. 친구들과 이웃들과 연인들과. 근데 그거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떠들어대는 관계는 아니에요. 대신에 관계 질은 굉장히 꾸준하게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 양의 시대에서 관계 질의 시대로 패스가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네. 50명으로 딱 제한해서만 소셜 네트워킹을 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50명을 제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민스럽게 선정을 하겠어요. 50명만 할 수 있는데 패스에서는. 물론 이제 150명으로 늘리긴 했지만 50명이 적다고 해서 그 50명을 선정할 때의 어떤 그 고민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질은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뿜어내는 또 데이터들이 얼마나 또 다른 데이터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관계도 양에서 질의 시대, 데이터도 양에서 질의 시대, 트래픽도 양에서 질의 시대. 근데 점점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래픽의 질이 이제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포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트래픽의 양으로 광고 단가가 이제 높게 받는 건데 트래픽의 이제 질의 시대로 가면 얼마나 좋은 질의 데이터와 관계의 질,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사이트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경쟁력의 요인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SNS의 원조, 뭐 혹자는 전 세계 SNS의 원조다라고 부르는 싸이월드. 예, 요즘 지금 많이 이 노래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버티컬이라는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싸이에서 말했던 1촌의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싸이는 지금이 기회입니까?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일촌이라고 하는 용어로 프라이빗 SNS를 선구적으로 했던 업체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왜 싸이월드에서 자꾸 탈퇴해서 다른 이제 SNS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이제 대목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초는 제가 뭐 싸이월드를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1촌을 맺는 그런 원인과 1촌으로 맺어진 사회적 관계 기반의 네트워크들이 정말로 이제 패스에서 추구하는 50명으로 한정된 그러한 관계의 질만큼 높으냐. 그렇군요. 이거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뭐 좀 관심, 이성 간의 관심 때문에 1촌을 맺기도 하고 예를 들면 별로 안 친한데. 네. 그러니까 1촌이라고 하는 개념이
프라이빗하게 사실은 접근이 됐긴 했지만 정말 일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끈적끈적하게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관계인데 일촌이라고 하는 틀을 씌워서 서비스화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끈적끈적한 관계 중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진정한 일촌은 패스처럼 제한을 해야 됩니다. 50명, 딱 150명. 그게 정말 일촌이죠. 150명이나 됩니까? 150명, 힘들 것 같아요. 네. 50명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요. 한 30명? 네. 저도 한 2, 30명 정도? 그렇죠. 예. 끈적끈적한 인정할 거는? 거는 인정해야죠. 예, 끈적한 맞습니다. 관계는 한 2, 30명으로 끝내야죠. 2, 30명도 많은 예, 것 같아요. 예. 10명 정도가. 그렇죠. 끈적끈적한.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은 이런 끈적끈적한 관계를 추구하는 어떤 네. 측면이 이 버티컬의 하나의 트렌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배경에는 버티컬이라는 게 있다. 예. 자, 그게 이제 SNS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이러한 끈적끈적한 관계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런 다양한 분야로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던데 네. 뭐 이를테면은 커머스나 미디어 이쪽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고 있죠. 하던데요. 네. 특히 커머스 쪽에서의 어떤 확대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최근에 커머스도 결국 그 관계의 퀄리티, 관계의 질을 추구하는 쪽의 방향으로 버티컬 커머스 네.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커머스는 만물 백화점이죠.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던가 이베이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오픈마켓의 대명사인 인터파크라던가 11번가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 커머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딱 특정한 제품, 특정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커머스를 영위하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경만 파는 거죠. 안경만. 근데 안경을 팔 때 5개를 고르게 하고 5개를 다 보내주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들고 직접 써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르고 4개는 반품, 그러니까 반송료 무료. 이제 이런 모델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그 남자들이 잘 입는 셔츠라던가 네. 트렁크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이제 사업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런 버티컬 커머스라고 하는 사업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한 소재와 제품만 팔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어떤 관계의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관계의 어떤 질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너한테는 이런 트렁크가 어울려. 너는 이러한 너의 과거의 그 구매 경험을 보니까 이런 색깔에 이런 옷이 잘 어울려라고 퍼스널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이제 백화점식의 이커머스 사업자와는 전혀 틀린 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버티컬 SNS가 결국은 관계 양보다 관계 질을 따지듯이 이 끈적끈적한 관계의 질을 유지하면서 커머스에서도 이러한 특정한 제품과 소재만 판매하는 네. 이제 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꿈틀거리면서. 플랫폼의 네. 특성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플랫폼은 진화를 하지 네. 절대 정체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참 온라인 기반, 특히 이 모바일 기반의 어떤 그 마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예.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좀 제시도 하면서 이런 버티컬 플랫폼 또는 버티컬 SNS, 버티컬이라는 어떤 그 트렌드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분들 또는 스타트업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꼭 이런 거는 좀 알아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컬은 원래 버티컬 SNS에서 버티컬이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SNS의 어떤 소셜의 새로운 트렌드가 버티컬 SNS로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패스와 같은 또 프라이빗 SNS, 페어와 같은 어떤 커플 SNS, 다양한 SNS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SNS의 진화가 비단 소셜 플랫폼 쪽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트 영역, 그다음에 커머스 영역, 클라우드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 세분화돼서 사업자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버티컬 사업자들의 어떤 사례라던가 유형들을 굉장히 이제 벤치마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 4개,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의 영역에서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 한국에도 이러한 모델들이 좀 더 좀 세분화돼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인들도 이러한 사례들에 좀 더 아이디어를 얻는데 참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티컬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뭐 등장한 지 좀 됐겠지만 이제 이게 서비스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실제 우리가 접하는 어떤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역시 또 주변에 가셔서 또 하시는데 아주 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버티컬 플랫폼의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 오면 어떠시려고 지금 안 오면 이제 접습니까? 사업을 접어야죠. 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티타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